감사합니다. 주제가 좀 거창하기도 합니다. 이제 요번에 이제 2015년 서울 인문 포럼의 대주제예요. 함께 이롭게 더불어 행복하게. 저는 뭐 전문 강사도 아니고 그냥 뭐 재무 설계사이면서 또 이제 사단법인 수프로 인문의 숲의 대표이기도 한데 50대 키 작은 아줌마가 어떤 호기심에 어떤 실행을 했길래 어떤 기승이 일어났을까? 들어갑니다. 2011년 가을입니다. 저는 또 이게 결핍이 있잖아요. 아는 사람은 알지만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못했었어요. 그 아주 큰 결핍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포럼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배우는 자리는 막 달려가요. 여러분처럼.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DNA가 같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포럼을 한대요. 근데 포럼 제목이 너무 재밌어요. H2O는 물인가? 그리고 캐션 마크를 딱 넣었어요. 너무 놀랐어요. 저는 거기 한참 멈췄어요. H2O는 물이잖아. 근데 왜 물인가라고 캐션 마크를 했을까? 그러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 호기심이 극도로 발달했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여기 앉았네. 지는 돈이 많으니까 비행기표를 끊어갈 수 있지. 그렇게 말하면 ABC밖에 모르는 사람, 배양숙이라는 사람은 자기 상황에서 저렇게 할 수 있고 나는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라는 거고요. 이렇게까지 친절해도 되나? 그래서 제가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아는 사람 몇 분과 캠브리지로 날아갔습니다. 날아가기 전에 그냥 날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때 그 주인공이 누군가를 보니까 과학철학자 장학숙 교수님이셨어요. 그분은 다 아시겠지만 40대 초반에 캠브리지 대학에서 석좌 교수를 꿰차신 분이에요. 그리고 과학철학계 라카토슈상이라고 발음 잘 안 되네. 그게 이제 노벨상으로 이제 다른 데 보면 노벨상하고 버금가는 상인데 받으신 분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번 식사라도 가서 그냥 올 수는 없죠. 비행기값이 얼마인데. 그래가 식사라도 뭐 이러니까 너무 겸손하신 분이거든요. 이렇게 뭐 여기는 그냥 캐주얼하게 우리 이렇게 캠브리지 안에서 하는 거고 거기서 그렇게 뭐 몇 시간 10시간 가까이 비행기를 타고 오실 만한 그런 포럼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이분이 좀 부담스럽구나. 내가 너무 들이댔나? 그래서 메일을 다시 썼습니다. 교수님 아닙니다. 저는 런던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 포럼도 듣고 이제 런던 여행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제서 그러냐 그러면 이렇게 친구가 왔다 생각하고 한국에서 식사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드디어 그 강연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마이클 샌들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하버드에서 했던 그 강의자가 분위기가 살짝 비슷해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 분위기 너무 좋은데 앉았어요. 저는 영어를 못합니다. 상업학교를 나왔고 이제 커머셜 잉글리시 돼갖고 아주 기초적인 영어밖에 할 줄 모르고 그런 내가 거기 앉았는데 과학을 얘기하시는데요. 과학을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재밌지? 과학을 얘기하는데 이 분위기는 뭐야? 너무 따뜻해요. 과학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기운들이 흘러나오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경이로운 경험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 다음날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무식하면 용감해요. 사실 서울 인문 포럼도 아주 단순한 저의 무식에서 나온 이 결과물이에요. 그거는 좀 이따 시간이 되면 얘기를 해주겠지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사실은 제가 일반인 입장에서 캠브리지 석좌 교수님한테 한국에 와서 강의를 해달라 무모한 얘기예요. 근데 저는 너무나 단순 무식한 게 저희 DNA라서 한국에 있는 젊은 세대, 미래 세대를 와서 어제 교수님이 해주신 그 강의를 그대로 해주실 수 있냐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는 중학교 이후부터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을 하고 영어로 글을 쓰고 영어로 강의를 하는 사람이다. 한국에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좋은 강의를 해줄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런 거예요. 제가 그걸 멈추지 않겠죠. 그런 배양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니요. 어제 해준 그 강의 그대로 해주시면 저희가 번역을 하겠습니다. 저는 과학에 대한 이런 다른 시선을 우리 한국 학생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오셨는데 저는 사실은 처음에 어떻게 그 기획을 했냐면 연세대학교 거기 노천광장에 좀 10,000명 모아서 그 가을에 제가 갔었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갔겠죠. 가서 있는데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왜 꼭 하버드의 마이클 샌들만 여기 와서 강의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제가 제 주변에 있는 또 굉장히 훌륭한 젊은 기업인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한 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10,000명 모아라.
오신다니까 10,000명 모아라 하자. 그래갖고 막 해갖고 10,000명을 모았어요. 모았는데 또 생각해 보니까 그럼 오프라인에서 10,000명한테 그 강의를 했으면 10,000명밖에 못 듣잖아. 그분이 그렇게 어려운 그죠 시간을 내서 오시는 건데 그럼 좀 더 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 당시 제가 수요프로 인문예습을 하고 있다는 건 아시잖아요, 그죠? 그게 저희 멤버 중에 지금 이제 윤문상 부사장님이라고 EBS 부사장님 계세요. 그분한테 콜을 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돼서 10,000명을 모았는데 EBS 와서 특강을 구글의 회장이 와서 이게 찍었던 것처럼 특강을 찍어서 내보내면 많은 젊은 친구들이 볼 수 있을 것 같다. 하시겠습니까? 이랬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미팅 장소를 EBS 부사단실로 오라는 거예요. 미팅을 하는데 갑자기 말을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면 교수님 10강을 하시면 어떨까요? 대단한 분이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왜 EBS에 전화를 했으니까 더 많은 사람이 봤으면 좋겠다였잖아요. 그런데 EBS에서 10강으로 하면 더 디테일하게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양의 어떤 강의를 들을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사실 가만히 있었어요. 그분은 뭐랬냐면 10강이나 하면 난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기 때문에 내년에 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1년을 미루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영어로 했던 거를 전부 다 차근차근 한국어로 다시 번역을 해서 그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흘렀어요. 2013년 12월 달 와서 12강으로 과학 장하석의 과학 철학을 만나다 EBS가 나왔어요. 그냥 아무 상관없는 재무설계사가 그쵸? 키 작은 아줌마가 호기심 퀘션 마크 하나가 너무 궁금해서 실행을 했을 뿐인데 너무 좋았어요. 그 대부분은 좋다, 내가 아는 사람 누구도 들으면 좋겠네 하고 끝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무슨 사명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우리 대한민국 학생들에 들려줘야 돼. 그렇게 했고 그걸 생각만 게 아니라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시간 이후로 한국 사회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냐? 과학 철학자 분들이 대중 속으로 많이 노출되고 계셨어요. 그래서 2016년 9월 21일 날은 사실은 이렇게 석학들을 모시기 위해서 제가 날짜를 그쪽으로 바꿨어요. 그때 방학이니까. 근데 그렇게 오시면 다 과학자랑 세계적인 과학자들 다 모아놓고 하루 동안 방 하나를 다 드릴 거예요. 그럼 뭔가가 나오겠죠. 그냥 일시적으로 대중이 듣는 어떤 메시지 하나가 아니라 아니면 자극 하나가 아니라 뭔가 과학사에서 철학사에서 뭔가 한 줄기는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건 어떤 호기심이 발생했을 때 그 호기심을 실행을 했는데 나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좋았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게 함께 이롭게가 되죠. 더불어 행복하게가 되잖아요. 그 했는데 지금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렇게 강의가 너무 좋았던가 봐요. 그래가 책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책이 나왔다 해서 그리고 1년 또 흘렀잖아요. 책이 나왔다 해서 제가 책을 이제 샀죠. 당연히. 뒤에 땡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상상도 안 했어요. 저는 무슨 연결해 준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부모님, 부인, 그 다음에 배양숙. 저는 뭉클했어요. 내가 뭔데 그분 저서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EBS 방송 내용을 근거로 이 책을 만들어졌는데 수요프로그램 인문예술 배양숙 대표님의 주선이 없었다면 결코 이 책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해놨더라고요. 서울 인문포럼 오셨잖아요. 서울 인문포럼 왜 생겼는지 말해줄까요? 제가 수요프로그램 인문예술이라고 CEO 분들, 각 분야 리더 분들을 좋은 결정을 도와줘서 이제 고용을 좀 늘리라는 의미에서 제가 벌은 돈에서 일부를 뚝 떼가지고 세금 많이 내고 뚝 떼가지고 저 돈 혹시 많은 줄 알아? 없어요. 벌어서 써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고용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해서 시작을 했고 4년이 지나 이제 처음 이제 우리가 예프부터 시험 4년이구나. 4년 지금 이제 5년째 들어들었어요. 지금 이제 지원서를 받고 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석학들을 많이 알게 되죠. 그렇죠? 석학들 또 호기심 있어 막 세계로 돌아다니니까 또 알게 되죠.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은 분들을 모시게 되고 그리고 그럼 조금 더 좀 의미를 담아보자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개막식을 하면서요. 근데 제가 참았지만은 참 울컥했었어요. 평일에 1월 달에 800명이 이렇게 올 줄 몰랐어요.
700명을 모집한다고 했는데 800명이 오는데, 그런데 이게 뭘까를 생각해봤어요. 자꾸 언론들이 물어요. 어떻게 이걸 하게 됐냐? 왜 내가 서울 인문 포럼 하는가를 100번도 더 했어요. 100번도 해보니까 저 마음속에서 저 깊은 곳에서 뭐가 오냐면, 왜 우리 어떤 모임에 가면은요, 한 6명 앉아 있어요. 우아하게 앉아 있는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전부 다 웃고 있어요. 인형이 웃고 있어요. 머릿속으로는 다 자기 생각을 해요. 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계속 그런 겉도는 얘기만 해. 너무 그게 싫어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 만났을 때 진짜 내 마음속에 있는 그대를 좀 까놓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조금 뭐 못한 거 보이면 어때? 그렇잖아요. 그런 만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만남의 장이 서울 인문 포럼이었으면 좋겠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